10, 9, 8, 7, 6, 5, 4, 3, 2, 1.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안녕하세요. 정진희 PD입니다. 오늘은 아주 특별하게 낮 시간에 피부과 라이브를 한번 진행을 해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정쇼에는 이세원 원장님을 모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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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 지내셨나요? 네, 뭐 건강히 잘 지내고 있습니다. 네. 네. 오늘 또 진료를 안 보시는 날이셔서 어떻게 낮 시간에 또 시간이 돼서 네, 이렇게 네. 나와 주시게 됐는데 오늘 정쇼 주제도 아주 흥미로워요, 선생님. 네. 요거 한번 어떤 내용인지 좀 간단하게 소개 좀 해주세요. 최근에 유튜브에서 네. 아주 뭐 저희 피부과 의사 입장에서는 별로 좋은 내용은 아니었어요. 좋은 뭐죠, 내용은 뭐죠? 아닌데 아주 네네네. 핫한 내용이 있었는데 네네. 피부과 전문의 선생님 중에 아주 럭셔리 유튜버가 있으셨거든요. 알 것 자동차, 같아요. 알 것 같아요. 네네. 뭐 이렇게 뭐 부동산, 네네. 시계 뭐 이런 거. 네. 사실 그 분이 저희 피부과 의사들이 그 분을 그닥 좋게는 생각 안 했었어요. 그 왜 그러냐면 네네네. 제가 뭐 이런 말씀 드리기 그렇지만 저희 선후배로 굉장히 다들 이제 그 피부과에서 아주 유명하신 분들이 많고 그런데 네네. 그분이 저보다 한참 어리시거든요. 네. 한참 거의 10년 가까이 저보다 한참 후배시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이제 개원해가지고 피부과 의사를 한 지가 한 10년, 한 12년 정도 됐어요. 근데 저보다 10년 정도 아래니까 뭐 이제 저는 이 군의관 생활을 하고 그랬는데 군의관 생활을 안 했다 하더라도 개업한 지 그런 어떤 업력이 네네. 불과 한 5년, 뭐 5년 이하일 길지 거예요. 않군요. 길지 않은 업력인데도 마치 뭐 피부과에 대해서 모든 걸 다 아는 양, 뭐 어떤 시술은 뭐가 안 좋고 뭐 이런 거 뭐 필요 없다. 근데 사실 그런 게 아닌 약간 허위인 내용도 많았었고. 아까 정확하지 않은 내용인데 이렇게 딱 거기다가 아무래도 이제 이것도 사업이기 때문에 저희가 업력이 많아질수록 특히나 우리 이제 의사들은 네. 그 일반적인 사업하시는 분하고 다르게 직접 환자를 보고 직접 시술을 하고 해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직접 몸을 써야 되는 일이거든요. 그쵸, 그쵸. 사실 뭐 물론 의사들이 다른 직군에 비해서 뭐 수입이 많고 그럴 수 있지만 저희가 직접 몸을 써야 되는 일이기 때문에 다른 사업하시는 분들처럼 이렇게 뭐 무한정 막 무슨 수입을 벌 수 있고 절대 그런 직업이 아니에요, 의사는. 네네. 근데 그분이 짧은 업력에 비해서 너무 그런 걸 자랑을 하니까 그러니까 어마무시하더라고요. 네네. 거기다 네. 마치 사람들에게 피부과 의사들이 저렇게 막 돈을 많이 벌고 그러는 양 하는 그런 인식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절대 아니거든요. 절대 아니다. 예, 네네네. 반의 반도 안 되거든요. 네네네. 정말. 제가 이제 개업한 지 12년이 훨씬 넘었는데도 뭐 비교할 수 없는. 근데 이제 거기다 플러스 뭐 어떤 이제 기자분이 뭐 폭로 내용에 프로포폴에 대한 내용이 들어있더라고요. 아 진짜 그건 물론 몰랐어요. 어떤 그 내용이었죠? 내용이 뭐 어떤 폭로 같은 거기 때문에 실제로 그게 실제인지 아닌지는 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알 수가 없지만 마치 이제 그 폭로 내용을 보면은 많은 피부과에서 그런 프로포폴이나 이런 수면 마취를 가지고 조금 부도덕하게 어떤 이윤을 추구하는 나온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는 거를 좀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가지고 네, 좀 정확한 예. 진실을 좀 알리기 위해서 예, 그래서 주제를 네. 특히 또 이 부분에 대해서 질문하시는 분도 많으시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좀 말씀드리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주제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습니다. 그러시군요. 안 그래도 이제 제가 피부과 담당이다 보니까 이제 많은 피부과 선생님들이랑 네. 연락을 하는데 이제 그 유튜브 영상 때문에 조금 우려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그러니까 아주 일부이고 정확한 내용이 아닐 수도 있는데 네, 마치 네. 전체가 다 그렇게 보일까봐 네, 네. 하지만 절대 아니라는 점 시청자분들도 잘 아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주제는 어쨌든 프로포폴에 네.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죠? 원장님은 프로포폴을 사용하지 않으신다고 네, 해요. 저는 네네. 프로포폴뿐 아니라 어떤 수면 마취, 의식과 관계된 마취 제제는 사용하지 않고 있습니다. 네. 그러시군요. 네. 네. 어떤 내용인지 정말 궁금한데 그 전에 이제 네. 벌써 많이 들어와 주셔가지고 일단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네. 같습니다. 네, 입생님 들어오셨고 베리타스주님, 딸기80님, 얌전게장 쿠폰님, 그다음에 네 이렇게 들어와 주셨는데요. 지금 점심 시간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어떻게 네. 보면은 네. 식사하시면서 아니면은 식사하기 전에 이제 에피타이저로 라이브 들으시면서 이제 점심 시간 보내면 어떨까 하는 마음에 저 열심히 시작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준비해 주신 내용 시작해 볼까요? 네, 그래서 우리가 피부과 시술이라고 하면 뭐 네. 대략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레이저 치료, 뭐 네. 주사 치료, 실리프팅 같은 리프팅 치료, 탈모 치료. 이제 네.
예, 탈모 치료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의사들 중에서도 하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특히 모발이식 수술 같은 경우에는 피부과 전문의 중에서도 뭐 하시는 분이 소수죠. 왜냐하면 이제 수술 자체가 좀 큰 수술이잖아요. 크게 네. 벌어지니까 네. 이 약간 피부과 의사들 입장에서는 일단 시간도 많이 걸리고 조금 이제 익숙치 않은 분들한테는 약간 무서울 수도 있는 그런 네네. 수술이거든요. 치료를 받으시는 환자분 입장에서도 그렇고 근데 이제 이런 시술들 중에 조금 그 편안히 받을 수 있는 시술도 있지만 통증이 좀 많은 시술들이 있어요. 오, 그게 네. 이제 레이저 치료 중에서는 우리가 이제 리프팅 치료 중에서 뭐 많이 알려져 있는 뭐 울세라, 네. 써마지 네. 이런 경우에 좀 통증이 꽤 있거든요. 요즘 써마지도 이제 요즘 최근에 나온 최신형 써마지는 좀 통증이 많이 줄었는데 오. 예전 써마지는 통증이 많이 심해요. 그리고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뭐 최근에도 굉장히 아파가지고 울세라 같은 경우에는 치료할 때 그 수면 마취를 하는 병원들이 좀 많이 있어요. 그리고 그렇군요. 혈관 치료 음. 또 우리가 이제 혈관 레이저를 쓸 때 조금 간혹 통증을 좀 많이 느끼시는 경우가 있고 또 이 통증하면은 정말 그 피부과 시술 중에 킹 오브 킹이라고 할 수 있는 게 흉터 치료. 아, 흉터 맞아. 그 아프다고 맞아요. 네, 지난번에 네. 말씀을 해주셨는데. 얼마 전에 하정우 씨도 이 흉터 치료 관련해서 프로포폴이 적절히 투여가 되냐 안 됐냐가 굉장히 핫한 연예 기사로 몇 개월 전에 유명했었죠. 그것이 바로 흉터 치료였군요. 흉터 치료. 흉터 치료 굉장히 아프거든요. 네네. 그러니까 진짜로 하정우 씨가 보면은 뭐 흉터 치료를 뭐 저는 진짜로 받으셨을 거라 생각을 하지만 진짜로 받으셨다고 그러면은 수면 마취가 필요했을 수도 있어요. 네네. 그거는 의사의 어떤 선호도 혹은 그 환자분의 통증을 견디는 정도에 따라서 필요할 수도 있는 게 필요할 흉터 수도 치료군요. 있다. 여드름 네네. 흉터 치료 대표적으로. 그리고 또 주사 치료 중에서 보톡스나 필러 지방 분해 같은 것들이 있는데 대개 이제 이 정도의 치료들은 이제 주사 치료를 보면 많은 분들이 통증이 많이 심할 거다 생각하지만 네. 충분히 별로 통증 없이 할 만합니다. 이거 의사의 숙련도에 네. 따라서 뭐 충분히 뭐 수면 마취 거의 필요 없이 그냥 할 수가 있고요. 아예 보톡스나 필러 같은 경우에는 그냥 국소 마취도 안 하고 그냥 하는 경우도 그거 아파요. 그러면 보톡스 저 그냥 막 맞아봤는데. 그건 PD님이 독하신 거예요. 아 그런가요? 아니 턱에다가 저는 보톡스를 네. 뭐 몇 개월에 한 번씩 네. 맞아봤는데 뭐 그냥 크림 같은 거 없이 그냥 바로 아, 그래요? 놔두시더라고요. 통증에 대해서 둔하신 거예요, 그거는. 그런가요? 네, 잘 견디시는 편이십니다. 못 견딘다고 생각했는데. 네. 네. 근데 어쨌든 충분히 네. 주사 그리고 또 그 주사를 하는 어떤 의사의 숙련도나 주사 놓는 테크닉에 따라서 그 통증이 적게 주사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네. 주사 치료는 사실 뭐 거의 수면 마취가 필요가 없습니다. 네. 문제가 되는 거는 이런 간단한 지금 PD님 같은 경우에 제가 뭐 독하다 이렇게 표현을 했지만 네. 이렇게 잘 견디시는 분들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아, 그러니까 잘 견디는데도 불구하고. 네네. 제가 저도 말씀드렸듯이 수면 마취가 별로 필요하지 않은 시술인데도 수면 마취를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왜 그럴까 우리가 좀 생각을 해봐야 그러게요. 되겠죠. 왜 그럴까요? 네. 네.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도 두 네. 가지 종류의 실리프팅이 있는데 탄력 실리프팅과 진짜로 이렇게 어떤 코그실이라고 그래가지고 피부의 어느 부분에 걸어 올리는 실리프팅이 있는데 통증은 실제로 이 실리프팅의 통증은 국소 마취로 충분히 다 할 만합니다. 네. 다만 이 실리프팅은 뭔가 이 피부 안에서 지나가는 그 느낌이 있거든요. 그 느낌이 굉장히 좀 두려운 느낌일 수 있어요. 아, 좀 그래서 느낌이. 네, 그래서 통증이 많이 민감하시거나 네. 그런 어떤 처음 치료를 접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는 뭐 수면 마취가 필요하실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일반적으로 수면 마취 없이 충분히 다 가능한 시술이긴 합니다. 아, 그러면 여기 이렇게 여러 가지 시술이 나와 있는데 네. 원장님께서 그래도 이거는 고려해 볼 수 있다라고 하는 게 이제 흉터 치료 네, 흉터 치료 정도가 그리고 있겠네요. 뭐 리프팅 치료 중에 울세라 정도 울세라 정도. 그리고 모발 이식 수술 제가 하는 모발 이식 것 수술. 중에. 아, 네네. 근데 모발 이식 수술도 수면 마취 없이 아, 국소 그래요? 마취로 충분히 시술할 수 있고요. 근데 모발 이식은 왠지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렇죠. 안 할 수도 있나 네, 봐요. 그 역시 오. 의사의 숙련도나 조금만 아, 이렇게 그렇군요. 공을 들이면 네. 수면 마취 없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아, 그럼 원장님은 네. 모발 이식 수술하실 때도 네, 저 수면 마취 안 합니다. 아, 진짜요? 국소 마취로 다 하고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군요. 네. 지금 벌써 질문 주신 분들이 있는데 일단은 강연 먼저 네. 해주시고 저희가 잘 정리해두고 있으니까요. 질문 많이 주시면 끝나고 제가 잘 전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피부과 시술을 받을 때 우리가 네. 좀 제한이 되는 요소들이 이런 것들이 있을 거예요. 우선 통증이 좀 네, 통증. 아플까봐 무섭죠. 네, 그쵸. 두 번째 비용. 비용. 그 세 번째는 딱지라든가 부종이라든가 홍반, 일상생활에 흉터. 지장이 생길까봐 네. 이게 아마 피부과 시술을 받는 것 중에 좀 우리가 좀 망설여지게 되는 부분일 네. 거예요. 그 중에서 이 통증이라고 하는 부분은 우리가 이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마취 연고라든가 국소 마취, 국소 마취는 이제 주사 마취를 얘기하는 거고요. 수면 마취 이 세 가지 방법을 활용을 할 수가 있을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거의 모든 피부과 시술은 마취 연고라든가 국소 마취 주사를 하는 국소 마취를 이용해서 거의 99.9% 99.9%. 네, 다 충분히 할 수 있는 정도이기 때문에 사실 저는 수면 마취가 피부과 영역에서는 별로 필요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의사예요. 물론 제 견해가 좀 다를 수 있습니다. 다른 선생님들하고는. 네. 먼저 수면 마취가 어떤 건지 조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우리가 마취라고 하면은 마비가 되는 게 4가지 종류가 있어요. 뒤에 제가 네. 써놨는데 네. 의식과 감각, 운동, 반사. 네. 이 4가지가 마취라면 마비가 되는 건데 네. 우리가 흔히 수면 마취라고 하는 거는 감각이나 운동, 반사는 다 살아 있어요. 단지 의식만 떨어지는 거예요. 네. 그래서 수면 마취는 잠이 들고 수술 중에 이를 마취가 깬 후에 기억을 못 하시는 거지 통증도 느껴요. 수면 마취를 네네. 해도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서 있나요? 수면 마취 중에 우리가 아프게 바늘로 찌르거나 그러면은 어머. 비몽사몽간에 아파요 뭐 하는 거예요 심지어 욕하시는 분도 있고 그래요. 그 기억이 안 나는 거지 그렇죠. 통증을 느껴요. 느끼긴 물론 한다는 거죠. 아예 맨정신일 때보다는 아. 조금 덜 느끼긴 하지만 어머머머. 통증을 느낍니다. 그래요? 그래서- 근데 저희 막 네. 내시경 할 때 수면 마취 하잖아요. 네. 그럴 때 사실 통증이 있을 텐데 모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내시경 할 때 네. 본성이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어머. 그 치료하는 의사한테 네, 욕하고 네, 네. 막 몸 흔들고 주먹질하고 이러는 분들 있다는 얘기 들어본 적 있으시죠? 뭐 네네네. 비밀 얘기 막 꺼내고 내시경하면서.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어쨌든 그런 감각은 있으니까. 그렇죠. 그렇군요. 네네. 그래서 이렇게 수면 마취 이제 대표적인 수면 마취가 이제 프로포폴인데 네. 수면 마취를 할 때는 통증을 줄이기 위해서 수술부에 국소 마취를 또 따로 해요. 그래요? 네네. 그래서 아. 수면 마취의 효과는 어떤 그 수술이라든가 시술로부터 오는 공포심 네. 혹은 그 통증의 정도를 물론 약간은 낮춰줍니다. 네네네. 그런 것들을 좀 떨어뜨리는 거지 아예 통증을 없게 하는 시술은 아니에요. 수면 마취는. 이거 몰랐어요. 그러니까 수면 마취를 해도 국소 마취를 또 한다. 네. 이거는 네. 몰랐거든요. 전신 마취라고 하는 거는 진짜로 의식과 감각, 반사, 운동이 다 그렇구나. 떨어집니다. 그건 정말로 개복 수술이나 음. 무슨 뭐 뇌수술 같은 걸 한다. 네네. 이런 것들이 이제 우리가 전신 마취거든요. 그래서 그때는 호흡도 못 해요. 그래서 전신 마취를 할 경우에는 호흡을 할 수 있게 호흡기를 착용을 하고 네. 그러고 전신 마취를 하죠. 그게 진짜 전신 마취고요. 그러니까 이 수면 마취는 전신 마취랑은 조금 정말 다르죠. 많이 네, 결이 네. 다르군요. 내시경 할 때 혹은 네. 병원에서 그 프로포폴 같은 이런 거 시술? 시술을 할 때 네. 그때 하는 것들은 다 수면 마취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군요. 네. 자, 이 프로포폴이라는 게 왜 이렇게 문제가 되고 프로포폴이 그 사람들이 간혹 여기 중독되시는 분들이 있는지 네. 프로포폴이라는 거를 주사를 하면은 가바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고 도파민이라고 하는 신경 전달 물질이 있는데 이것들이 증가를 해요. 가바는 뭔가 이게 신경에서 뇌에서 억제하는 물질이에요. 억제하는 거. 잠이 들게 하고 흥분을 가라앉히고 이런 물질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네. 도파민은 약간의 어떤 황홀경, 행복감을 느끼게 흥분? 하는 네. 흥분이라기보다는 좀 행복감, 행복감? 예, 네. 뭐 편안한 행복감이라고 표현을 할게요. 네네. 예, 그런 거를 느끼게 해주는 우리가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생각하면 되는데 프로포폴을 주사하면 이런 것들이 증가를 해요. 그러니까 졸리기에 대해서 의식이 떨어지고 네. 그러면서 약간의 그 마취가 되는 순간에 조금의 뭐 편안한 느낌 그런 게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근데 네. 프로포폴을 이 수면 마취를 하는 병원에서 프로포폴을 쓰지 않는 병원은 거의 없을 거예요. 이게 사회적으로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왜 프로포폴을 의사들이 선호하는지 네. 그 이유는 일단 효과 발현이 빨라요. 빠르다. 주사 즉시 그냥 마취가 됩니다. 마취를 시간까지도 시간이 오래 걸리면 당연히 병원에서는 그동안 그 환자를 모니터링하고 그 환자를 계속 감시해야 돼요. 그 사이에 뭐 다른 환자 진료를 못 하겠죠. 그러니까 효과 발현이 빠르다는 게 또 굉장히 좋은 거고요. 맞아요. 놓는 즉시 기절하는 그렇죠. 것 같아요. 네. 열 세기 전에 잠들잖아요. 네, 그죠? 맞아요. 보통 그리고 각성이 굉장히 깔끔합니다. 아, 그러니까 마취약을 중단하면 네. 금방 깨요. 그러니까 바로 깬다. 네, 어떤 약들은 예전에 수면 내시경을 한 몇 년 전에 하셨던 분들은 프로포폴을 많이 안 쓸 때는 수면 내시경 같은 걸 하고 나서 어디 그 쉴 수 있는 방에서 한 2시간 정도 잠이 들었다가 서서히 깨는 시기였거든요. 오. 근데 요즘엔 내시경 끝나면 프로포폴을 쓸 경우에는요. 네. 내시경 끝나면 불과 한 10분, 20분이면 다 깹니다. 그러니까 각성이 빨라요. 빠르게도 잠들지만 빠르게도 그렇죠. 깬다. 빠르게 너무 뇌에서 좋은 제거가 돼요. 장점이네요. 아주 큰 장점이죠. 또 하나는 굉장히 이거 중요한데요. 네. 깰 때 구토나 숙취 현상이 없어요. 깔끔하다. 네, 깔끔하게 깹니다. 그래서 마취를 하고 우리가 전신 마취를 하거나 이렇게 마취를 할 때 네. 그 깨우면은 막 그 구역질을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다른 마취제는. 그래요? 그리고 네네. 깨고 나서도 마치 술 취했다가 깬 것처럼 머리가 멍하고 그날 하루 종일 운전을 못 하고 프로포폴은 깔끔하게 깨기 때문에 뭐 프로포폴도 물론 추천하지 않지만
그날 깨고 나서 한두 시간 후에 운전 같은 것도 할 수 있는 정도예요. 오, 네. 어쨌든 그러니까- 장점이 많네요. 그래서 네. 프로포폴의 아주 장점은 이렇게 뇌에서 빨리 제거가 되고 네. 배설이 빨리 되고 또 체내에 남지 않아요. 아. 그러니까 이런 장점들이 있기 때문에 네. 그 프로포폴을 병원에서 이제 의사들이 아주 선호를 합니다. 네. 게다가 약간의 항불안 효과, 시술 전에 불안하잖아요. 네. 불안을 좀 떨어뜨리는 효과도 있고 약간의 쾌락이나 그런 뭐 흥분작용 그런 것들도 나타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마취 후에는 짧게 자도 되게 푹 자고 좀 깔끔하게 자고 일어난 느낌. 맞아요. 네. 내시경 하고 나면은 네네. 너무 잘 자고 근데 일어났다라는 이것도요, 느낌이 사람마다 있잖아요. 조금 틀려요. 그래요? 네, 그러니까 어떤 사람 이게 모든 사람이 이렇다는 게 아니고요. 네. 이 프로포폴에 민감한 사람들이 있어요. 아. 이렇게 잘 약발이 소위 말해 약발이 잘 듣는 네, 분들이 네, 계세요. 네, 네.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에는 저는 2년마다 내시경을 하거든요. 네. 벌써 자 이제 나이가 좀 연식이 있다 보니 공개가 되나요? 네. 이미 내시경을 뭐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2년마다 내시경을 하니까 뭐 내시경 해본 게 저는 한 10회 이상 됐을 거예요. 근데 그 별로 저는 내시경을 하고 나서 이렇게 짧게 자고 푹 자고 아, 일어나는 개운하다라는 느낌? 별로 없어요. 그 느낌이. 아, 그래요? 저는 네. 많이는 안 해봤는데 네. 개운하다라는 느낌이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저는. 그래서 그 저는 이제 내시경을 할 때 저랑 친한 그 선배님이나 후배님을 찾아가서 내과 선생님을 찾아가서 내시경을 봤기 때문에 네. 저한테 그때 썼던 약이 뭔지도 대충 알거든요. 음, 뭐를 썼어요? 그럼 오늘 뭐 프로포폴이랑 미다졸람을 섞어서 썼고 뭐 이런 얘기를 해주세요. 네. 프로포폴을 저도 맞아 본 거예요. 네. 근데 별로 그렇게 깔끔하게 뭐 개운하다. 네, 그런 느낌 사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아, 이것도 그거를. 사람마다 진짜 조금 다른가 다릅니다. 봐요. 그래서 이 프로포폴은 단기간에 하지만 이게 단기간에 반복 투여할 때는 대부분 중독 증상을 나타낼 수 있고요. 네. 아주 이 약에 대해서 정말 약발이 잘 듣는 사람은 1회만 투약했는데도 중독이 된 그런 예도 어머머머. 논문이 발표된 예는 있어요. 아. 게다가 이게 자꾸 이제 그 반복적으로 투여하다 보면 내성이 좀 생깁니다. 나중에 잘 아. 안 들어요. 용량을 늘려야 돼요. 그럼 위험해지지 않을까요? 그렇죠. 위험할 수 있죠. 네. 그리고 프로포폴의 단점 중에 하나가 몇 년 전에 프로포폴 주사를 맞고 그 병원에서 수술을 했던 사람들 몇 명이 동시에 폐혈증이 났던 사건이 있어요. 아. 폐혈증이라는 건 뭐냐면 피 속에 세균이 돌아다니는 거예요. 굉장히 네네. 위험하고 사망할 수 있는 네. 증상인데 그 이유는 그러니까 뭔가 폐혈증이 있다는 거는 세균이 혈관 내로 주사가 됐다는 얘기거든요. 네네. 프로포폴을 만드는 그 재료에 콩기름 성분, 달걀의 레시틴 성분 같은 게 들어가요. 그래서 우리가 두유가 하얗죠. 네. 그리고 프로포폴 주사액이 하얘요. 하얗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우유 주사라는 우유주사. 네, 네. 그런 이름으로 또 알려졌었죠. 네. 그래서 이 약은 냉장 보관을 해야 되고 음. 개봉을 할 경우에는 6시간 안에 폐기를 해야 되는데 아. 그때 예전에 프로포폴 그 폐혈증 사건은 밤새 냉장고가 정전이 됐던 거예요. 어머, 그 관리가 잘 안 되나? 네, 근데 이제 건물 아이고. 전체가 정전이 됐으니까 그 다음날 아침에 그 병원의 의사 선생님이나 간호사들이 출근했을 땐 다시 냉장고 돌고 있었거든요. 어머, 세상에. 그러니까 이게 정전이 됐던 사실을 모르는 거죠. 몰랐겠네요. 네네. 그러고 어머. 이제 투약이 됐으니 네. 그 약에서 세균이 자란 거예요. 그러니까 콩 두유랑 달걀로 만든 거니까 얼마나 세균이 잘 자라겠어요. 그러네요. 그 거기서. 하루 사이에도 그렇죠. 진짜 위험 물질이 된 그렇죠. 거네요. 그래서 그리고 또 개봉하고 6시간 지나면 폐기를 해야 음. 되는데 이 약이 한 병에 많이 들어 있어요. 아, 소분해서 사용. 그러다 보니까 소분해서 좀 사용을 네. 하다 보니 이게 시간이 좀 넘어서 아. 쓰는 병원들이 간혹 있다 해요. 그런 경우에는 그렇군요. 변질될 수 있는 거죠. 네네. 또 이 프로포폴은 수면마취 거의 대부분의 수면마취 약들이 이런 현상이 있는데 특히 프로포폴은 네. 호흡을 약간 떨어뜨리고 저혈압을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프로포폴의 어떤 용량에 따른 변화, 저용량으로 투약했을 때 처음에는 약간의 행복함이나 뭐 편안함, 개운함 이런 게 느껴지고요. 중간 용량이 들어갔을 때는 약간 이제 잠이 들기 시작합니다. 얕은 진정이 되고 고용량이 들어갔을 때는 마치 네. 프로포폴을 전신 마취할 때도 써요. 아, 그래요? 네, 초기에 프로포폴을 써서 좀 재운 아. 다음에 더 이제 호흡 중추나 그런 걸 떨어뜨린 다른 약을 쓰죠. 그러니까 전신 마취 때도 쓰긴 합니다. 프로포폴을. 네네. 고용량이 들어갔을 때는 호흡을 못 하게 돼요. 아. 호흡을 못 하면 사망이죠. 네. 네. 그래서 간혹 아주 드물긴 하지만 프로포폴에 의한 그런 사망 사고 이런 경우에도 거진 한 7, 8년, 10년쯤 됐나요? 그 산부인과 유명 산부인과 선생님이 내연 관계에 있던 네. 예, 유흥업소 본것 여성에게 같아요. 마취약을 주사해 가지고 사망한 다음에 시신을 유기했던 네네. 그런 사건도 있었죠. 네. 그때도 프로포폴이 사용이 됐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이게 용량 조절 네. 굉장히 중요하기 용량 때문에. 사이의 간격이 매우 좁아요. 아, 이게 그렇군요. 그리고 사람들마다 네. 어떤 스트레스라든가 신체 상태 탈수 여부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모든 사람들한테 공이 1mg이 들어가면 얕은 진정, 2mg 들어가면은 뭐 깊은 수면, 3mg 들어가면은
뭐 호흡 중추가 떨어지고 이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5mg이 들어가도 어머. 아무런 변화가 없고 네. 그럼 약을 늘리게 되겠죠. 네네. 어떤 사람은 1mg만 들어가도 훅 쓰러지고 바로 반응을 하고. 그러니까 이게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그 용량 조절이 좀 쉽지가 않아요. 그렇군요. 그리고 네. 또 프로포폴의 약간 단점이라고 할 수 있는 거는 해독제가 없습니다. 아, 그런가요? 미다졸람이나 이런 약은 잠들고 나서 깨우려면 해독제 안티도트라고 하는 해독제 같은 게 있어요. 네네. 프로포폴은 해독제가 없기 때문에 들어간 약이 빨리 제거가 될 때까지 그 환자를 만약에 호흡이 떨어진다 그러면 네. 잘 지켜보고 숨을 쉴 수 있는 인공호흡을 시켜줘야 돼요. 네. 그래서 이 프로포폴이 아. 게다가 약간의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2011년에 마약류로 지정이 됐어요. 네네네. 이 마약류라는 거는 대마, 그리고 진짜 마약, 코케인 같은 진짜 마약, 그리고 향정신성 의약품 네. 이 세 가지가 마약류인데 프로포폴은 향정신성 의약품 마약류로 2011년에 지정이 됐죠. 네, 그러니까 장점도 많지만 어쨌든 좀 주의해야 그렇죠, 되는 그렇죠. 약물인 거죠. 이 프로포폴 중독이 아주 유명한 사건이 됐던 게 네. 2009년에 마이클 아, 잭슨이 맞아요. 프로포폴 과량 투여로 사망을 했죠. 네. 보니까 90년대 중반에 마이클 잭슨이 네. 한참 투어를 다니고 활동을 열심히 하실 때 그 마취과 의사를 주치의로 고용해서 그때 잠을 잘 못 자고 피곤하고 하니까 프로포폴을 경험을 하셨고 네. 그때부터 약간씩 중독이 됐던 것 중독이 된 같아요. 거죠. 그리고 네. 사망하기 한 2달쯤 전부터 네. 그때 이제 수면 장애가 심했죠. 당시 2000년대 초반부터 마이클 잭슨이 뭐 아동 성추행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 모르겠지만 구설이 많았잖아요. 네, 네. 뭐 마이클 잭슨 저택 네버랜드에서 무슨 뭐 안 좋은 일이 있었다고 이런 얘기도 있었고 사망하기 한 2달쯤 전부터 이 수면 장애 치료를 위해서 마취과 의사를 고용을 해가지고 네. 65일간 매일 프로포폴을 매일? 시작해요. 65일간 매일? 네, 네. 중독이네요, 중독이죠. 이거는. 완전 네. 중독이고 네네. 거기서 과량 투여를 한 상태에서 사망을 하게 된 거죠. 아, 네네. 그래서 이 프로포폴을 그 특히 이제 불안장애나 수면장애가 평소에 있던 분들이 내시경 이제 건강검진차 내시경을 하잖아요. 그럼 이분들이 약간 신세계를 보게 되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평소에 좀 그런 평소에 증상이 불안장애, 있었다. 수면장애가 있던 분들 같은 네네. 경우에 오히려 프로포폴을 맞고 아까 그 PD님 뭐 얘기하듯이 뭐 개운하다. 정말 개운한 느낌. 네네. 내가 평소 에 이렇게 잠을 잔 적이 없는데 오늘 오. 수면 내시경 했더니 개운한데 뭐 때문이지? 그러면서 이제 점점 프로포폴에 중독이 중독이 되는 거죠. 되는 그래서 거죠. 어떤 네네네. 분들 같은 경우에는 거의 내시경을 내과마다 돌아다니면서 어머. 2, 3일에 한 번씩 내시경을 한대요. 근데 그게 뭐 제한이 프로포폴을 안 하고 되나요? 싶어서. 근데 그걸 다른 병원에서 이 사람의 개인정보 뭐 내시경을 했는지 아. 알 수가 없죠. 이 어머, 병원에 어머. 의사는. 그러니까 이분은 내시경이 목적이 아니라 프로포폴이 목적인 거예요. 아까 좀 푹 자고 뭔가 네, 개운한 네, 느낌을 네, 느끼기 네, 네. 위해서. 그런 네네. 분들이 있다고 그래요. 도파민이라는 아까 제가 그 신경 전달 물질 중에 기분을 좀 좋게 만드는 물질이 있다고 그랬죠. 네. 그리고 이게 중독의 원인이 되는데 이 도파민이 프로포폴을 주사하면 도파민이 분비가 되는데 그 도파민을 분비하는 도파민 수용체 감수성이 유독 예민한 분들이 있대요. 아. 그래서 그런 분들은 그 더 더 중독이 될 수 잘 있는 거예요. 되겠네요. 그래서 그리고 과거에 알코올이나 다른 네. 약물 중독 경력이 있는 사람일수록 또 이게 중독이 잘 된대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좀 중독에 취약한 분이 좀 있는 거죠. 그러니까 도박이나 이런 것도 그렇죠. 아. 똑같이 예를 들어서 뭐 대학생 때 저도 대학생 때 친구들이랑 어디 어. 같이 놀러 가거나 그러면 네네. 같이 카드도 쳐보고 네네. 해봤거든요. 근데 정말 그게 재밌어가지고 매일 하는 친구들도 있고 해보면 아유 허리도 아프고 나는 밤새 하다 좀 이게 질리는 사람도 있고.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 나는 됐다 안 잘래. 이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네네. 저 같은 경우 이제 후자. 예. 저는 너무 중독이 없어가지고 세상에 취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질리는 사람. 저도 네네네. 약간 뭐 그런데. 네. 약간 그 당구 좋아하면은 막 밤에 네. 당구공에 막 하늘에서 날아다니는 게 어. 보이다가 골프 좋아하면은 뭐 일주일에 2-3번씩 골프를 반드시 쳐야 되고 네네네. 저도 뭔가 한번 빠져보고 싶은데 네. 빠지는 게 빠지지 없어가지고 않는 스타일이시군요, 예. 원장님은. 좀 인생이 네. 재미가 없는 것 같아요. 장단점이 있겠죠, 네. 선생님. 근데 어쨌든 이렇게 중독에 더 취약한 사람이 있다고 그래요. 네네. 그리고 특히나 또 어떤 불안정한 애착 유형에서 중독에 빠지기가 쉽다고 그래요. 네. 이 불안정한 애착 유형이라는 게 그래서 그 연예인들이 프로포폴 중독에 많이 빠지는 이유가 이 이유라고 정신과 선생님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연예인들을 좋아하는 사람들이 실제 그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보여지는 모습이나 이런 걸 가지고 좋아하고 아. 정말 잘 나갈 때 주변에 사람이 모이고 아. 안 나가면 다 떠나고 사람이 없어지고 아, 그러니까 이 애착 관계가 뭔가 안정하지 않기 네. 때문에. 그러면서 뭐 우리가 스트레스를 받고 프로포폴을 하게 되고 프로포폴을 했더니 마음도 편해지고 그러면서 아. 중독되면서 또 없던 불안장애나 수면장애가 오히려 생기는 거예요. 프로포폴을 안 하면 불안해지고 오히려 네. 의존증이죠. 그렇죠, 그렇죠. 아, 그러면서 이런 프로포폴 중독이 생긴다고 그래요. 그렇군요. 프로포폴이 진짜 네. 그럼 나쁜 약이냐? 제가 이거
그 90년대 네. 봤던 정말 재밌게 봤던 한국 영화 넘버 3라는 영화인데요. 오. 거기서 그 한석규 씨가 네, 건달 깡패고 네. 최민식 씨가 검사로 나오는데 깡패보다 더 깡패 같은 검사였거든요. 아, 그래요? 저는 이 영화를 네. 보진 못해서 네, 어떤 최민식 장면이죠? 씨가 여기서 네. 얘기했던 정말 명대사가 있어요. 제가 정말 좋아하는 대사. 네네. 내가 세상에서 제일 싫어하는 말이 뭔 줄 아니? 네. 죄는 미워하되 인간은 미워하지 말라는 말이야. 정말 뭐 X 같은 말장난이지. 네. 솔직히 죄가 무슨 죄가 있니? 그 죄를 저지르는 아. X 같은 그 사람들이 나쁜 거지. 사람이 문제지. 네. 네. 다시 말해서 이 프로포폴은 정말 좋은 약입니다. 네. 정말 좋은 약이고 잘 쓰면은 아주 우수한 마취제고 어떤 부작용이라든가 그 사망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 하루만 해도 전국에 있는 병원에서 아마 프로포폴 주사를 맞는 분들이 몇만 명일 거예요. 사실 굉장히 널리 쓰이고 건강검진할 있는 때 약이잖아요. 모든 건강검진에 다 쓰이고 네. 그 중에 우리가 어떤 사망사고나 이게 보고되는 것들이 뭐 몇 년에 한 명 뭐 이런 식으로 보고가 되기 때문에 그 정말 이 프로포폴 사고는 뭐 교통사고 비교도 안 되죠. 훨씬 작은 비율이고 정말 네네. 안전한 약이에요. 네네. 다만 이 약을 나쁘게 이용을 하는 그 환자 혹은 사람이 그거를 문제지. 용인해주는 네. 그 의사, 의료진 그 사람들이 문제지 네. 이 약이 나쁜 약은 아니에요. 네. 네. 그래서 프로포폴 단독 시술을 또 받는 경우가 있어요. 단독 시술은 뭐죠? 말이 안 되죠. 이게 뭐죠? 이거는 네네네. 프로포폴 단독 시술은 프로포폴은 그러니까 다른 어떤 시술의 통증이라든가 불안을 누르기 위해서 써야 되는데 네. 그 시술이 뒷전인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네. 그 레이저 토닝이라고 우리 피부과에서 굉장히 많이 하는 레이저 치료가 있어요. 네. 저도 제가 제일 많이 하는 치료가 레이저 토닝이거든요. 아, 네. 정말 하루에도 뭐 음. 많을 때는 몇십 명을 할 정도로 많이 하는 치료인데 충분히 마취용고 혹은 마취용고 없이도 그 시술 같은 경우에 정말 마취용고 없이도 할 수 있고 네. 마취용고를 바르는 정도만으로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술이거든요. 네. 프로포폴 같은 수면 마취 절대 필요 없죠. 절대 필요 없는 시술인데. 예, 절대 필요 없는데 네. 프로포폴을 합니다. 아. 그리고 예를 들어서 뭐 그 레이저 치료의 비용이 3이라고 그러면 네. 프로포폴의 비용이 7이에요. 어머.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우리가 성형수술을 한다거나 할 때 마취 비용은 마취과 선생님 비용이나 뭐 이래저래 해가지고 수술 비용보다 훨씬 작은 퍼센트가 마취 그렇겠죠? 비용이죠. 네. 근데 그게 아니라 마취 비용이 7이고 수술 비용이 3, 심지어는 시술 비용이 어머. 1, 마취 비용이 9. 지금 목적이 완전히 그렇죠. 바뀌어버렸네요. 네. 그 선우가 바뀌어버린 네. 거죠. 그래서 정말 프로포폴 단독 시술은 부르는 게 값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어머, 세상에. 병원에 가서 네. 프로포폴을 맞기 위해서. 근데 이제 프로포폴도 그 병원에서 10분을 재워줄 수도 있고 20분을 재워줄 수 있고 30분을 재워줄 수 있잖아요. 네. 시간에 따라서 가격이 올라갑니다. 메터기처럼. 어머, 세상에. 그래서 한 번 병원에 가서 프로포폴을 맞으면서 200만 원, 300만 원을 내고 오는 거예요. 시술은 예를 들어 뭐 미간에 보톡스 한 번, 네. 그 핑계인 혹은 거죠? 그렇죠. 일종의 핑계인 거죠. 아. 네. 그래서 부르는 게 값인 프로포폴 단독 시술이 안타깝지만 실제로 지금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저는. 와, 선생님, 근데 네. 이게 어떻게 보면 가이드라인이 지금 없잖아요. 이 시술에는 뭐 프로포폴이 필요하다, 아니다. 그렇죠. 라는 게 없으니까 어떻게 보면 그러니까 더 제한하기 왜냐하면 그게 어려울 있을 것 수가 같아요. 없는 게 네. 사람들마다 느끼는 공포라든가 그렇죠. 통증의 정도는 다 다르니까 네네. 진짜로 간단한 시술이지만 이분이 그 시술이 꼭 필요하신 분인데 어. 통증이라든가 그런 공포증, 예를 들어 주사에 대한 공포증이 있을 수도 있으신 분이고요. 네네. 진짜로 공포증, 허위가 아니라 네네.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필요할 수 있죠. 그러니까 그러네요, 이거를 어떤 또. 가이드라인을 딱 만들어 아, 놓는다는 좀 게 어렵네요. 쉽지가 않을 수 있어요. 다만 이 프로포폴이라는 시술을 반복적으로 너무 짧은 기간에 게다가 그 하고 있는 시술이라는 게 우리가 어떤 통념적으로 네. 의료적인 지식을 가진 사람들이 봤을 때 충분히 그런 정도의 통증이나 그게 없는 시술인데도 이 프로포폴이 계속 반복 투약이 됐다. 네. 그런 경우엔 정말 문제가 될 수 있다고 문제가 봐야죠. 될 수 있다. 네. 네네네. 그리고 프로포폴은 수면 장애 치료약이 아니에요. 네. 물론 수면 장애 있는 분들이 프로포폴 맞으면 좀 푹 주무시는 도움은 느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있겠지만, 네. 뭐 잠깐의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수면 장애 치료제로 쓰려고 그러면 진짜 수면 장애는 이게 단기간에 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중독성이 적은 약을 써야겠죠. 이건 수면 장애 치료약이 아니고 네. 또한 이 약이 수면 장애 치료약이 될 수가 없는 게 많이 쓰면 호흡이 떨어지잖아요. 네. 이거는 누군가 옆에서 봐줘야 돼요. 아, 모니터링을 해야 그렇죠. 되는데. 전문적인 의학 지식을 가지고 수면 호흡이 떨어질 때는 또 이분의 어떤 기도 습관이라든가
호흡을 케어해 줄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사람이어서 봐줘야 되는 약이란 말이에요. 네. 이걸 수면장애 치료약으로 사용하는 건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예, 그러니까 이걸 수면장애 치료약으로 생각하고 뭐 스트레스를 받아서 간혹 뭐 연예인들이나 뭐 기업인들 프로폴 스트레스가 너무 심해서 수면장애 치료를 위해서 뭐 프로폴을 맞았다. 불면증이 너무 심해서 말도 안 뭐, 되는 거죠. 그거는 정말 네, 틀린 말이다. 네, 그건 말도 안 되는 거고 다 거짓말. 네. 그리고 의료법과 마약류 관리법으로 이거는 이제 관리가 되는 약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프로포폴 단독 시술은 두 가지 법을 다 위반한 거고 의사 환자가 모두 다 처벌이 되는 그런 둘 다 겁니다. 처벌을 받는다고 네. 합니다, 여러분. 네. 그래서 제가 이제 프로포폴 안 하는 이유예요. 그래서 저는 프로포폴을 안 해요. 수면 마취도 사실 저는 하지 않아요. 네. 그 이유가 우리 피부 시술은요 각성 상태에서 했을 때 장점이 많습니다. 아, 그러니까 그런가요? 깨 있을 때. 왜요? 왜냐면 시술을 하면서 예를 들어 우리가 써마지라든가 그런 레이저를 할 때 중요한 게 환자가 느끼는 열감이 어느 정도인지를 우리가 아는 게 중요해요. 아. 그거를 모르고 네. 자 잠이 드신 분한테 레이저를 할 때 네. 이분이 사실은 통증을 많이 느끼게 되는데 통증에 대한 표현을 잘 못하고 잠이 든 상태에서 시술을 하면 아. 부작용의 가능성이 그만큼 올라가게 되겠죠. 그렇군요. 그 안쪽에서는 화상이나 그 내부에서 화상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우리가 레이저들은 대부분의 레이저는 피부 겉에를 냉각하면서 속을 달구는 식으로 진행이 돼서 화상을 입더라도 그날 바로 증상이 안 나타날 수 있어요. 네네. 네, 그래서 이거는 그분이 어떤 느끼는 통증 같은 거를 우리가 봐야 돼요. 혹은 피부에 홍반이라든가 피부에 올라오는 반응을 봐야 되는데 네. 수면 마취를 하면 이런 반응들이 떨어지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시술을 하고 부작용을 줄이기 위해서 네. 저는 각성 상태에서 시술을 하고요. 그러니까 그게 오히려 더 환자의 반응을 즉각적으로 그렇죠, 볼 수 그렇죠. 있으니까 부작용을 더 또 케어할 안전하다. 수가 있기 때문에. 네네. 두 번째는 모양 관찰을 해야 돼요. 아. 자, 저는 이제 필러나 보톡스를 굉장히 좋아하고 많이 하는 의사예요. 네네. 굉장히 많이 하는 축에 속하는 의사인데 사람이 누웠을 때 우리가 주사를 했을 때 모양이랑 앉았을 때랑 완전 달라져요. 이게 중력이 있기 때문에 네. 연세가 40세 정도 되신 분들도 누우면 얼굴이 중력의 영향을 덜 받고 옆으로 퍼지면서 젊었을 때 얼굴이 나타납니다. 오, 네. 네, 탱탱해 보여요. 네네. 그래서 누웠을 때 우리가 필러를 넣었을 때 그 위치랑 앉아 있을 때 우리가 네. 보통 생활 자세로 있을 때 필러 넣었을 때 모양 이쁜 위치가 다르거든요. 오.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도 물론 네. 실리프팅 같은 경우에는 앉은 자세 불안정하기 때문에 누워서 시술을 하는데 네. 누운 자세로 실을 삽입하고 나서 이게 얼마나 당겨졌는지 환자분이 앉아서 다시 모양을 보고 조금 부족하면 다시 누운 상태로 조정을 하고 네. 이런 식으로 시술을 해요. 오. 그게 이제 제 시술 방식이고요. 네. 근데 그렇게 어떤 자세를 환자분을 앉혔다 눕혔다 앉혔다 눕혔다 하면서 그분한테 제일 맞는 모양을 관찰을 하려면 이분이 의식이 없으면 힘들겠죠. 그러네요. 네. 두 번째는 또 하나 세 번째는 낙상 사고. 아. 수술대에서 의식이 없다 보니까 아까 네. 제가 이분이 의식은 없지만 운동과 감각이 살아있다고 그랬잖아요. 네네네. 아프면 이렇게 움직이다 보면 네. 수술침대에서 떨어질 수 있어요. 아, 그러네요. 물론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몸을 다 묶고 하면 되겠지만 그렇게 묶는 경우가 많이 없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낙상 사고가 또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러네요. 네 번째는 마취 사고. 마취 사고. 네, 네. 그러니까 제가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피부과 전문이고 네네. 마취과 전문의가 아니기 때문에 당연히 환자들의 호흡이 떨어진다거나 혹은 환자들이 뭐 이렇게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생명과 관계된 문제가 생겼을 때 그거를 조절할 수 있는 케어해드릴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해요. 저는. 근데 그러면 마취과 선생님이 병원에 계속 상주를 하셔야 되는데 네. 그건 현실적으로 쉽지 불가능하거든요. 않죠. 그리고 그러면은 제가 시술하는 어떤 시술 비용이나 이런 것들이 환자분들이 부담하시는 조금 비용이 더 올라갈 수밖에 훨씬 더 없겠죠. 올라갈 수밖에 네네. 없을 거예요. 그래서 그 마취 사고에 대한 대처를 제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근데 이제 거의 대부분의 피부과 혹은 성형외과 마취과 선생님이 상주하는 경우는 많이 없어요. 대형 병원이 아닌 한에는. 네네. 그래서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저는 음. 프로포폴이나 수면 마취는 하지 않고 시술을 하고 있고요. 그렇군요. 또 네. 하나는 이 병원이 프로포폴을 써서 치료하는 병원이다 하면 소문이 나요. 중독자들 사이에서. 아, 거기를 가야겠다. 예, 그 중독 환자들이 아. 찾아옵니다. 그 병원에. 네. 찾아와서 원장님 저는 오늘 미간에 보톡스 맞으러 왔는데요. 저는 주사를 무서워하니까 프로포폴 꼭 해주세요. 아, 저 오늘 여기 점 빼러 왔는데요. 네. 저 점 레이저 무섭거든요. 프로포폴 해주세요. 근데 이게 참 어려운 게, 네. 그러니까 프로포폴을 선호하지 않는 선생님이다 할지라도 네네. 환자분이 주사 공포증이 있다. 그렇죠. 계속 와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나와버리면, 그러면 네네. 아, 그러네요. 네. 그래서 그리고 또 그분들과 대면하는 것도 어렵고 그분들은 네. 어떻게 보면 이 중독자들이시잖아요. 네네. 굉장히 절박하거든요. 아. 그거에 대해서 안 되는 이유를 아무리 설명하고
거절을 해도 매달리거나 행패를 부리거나 네. 이런 일이 있을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아예 그런 분들과의 대면을 하지 않기 위해서 그냥 이 병원은 아예 그냥 차단을 그런 거 안 되는 병원이다. 프로포폴 안 한다. 네, 이 병원은 그런 거 안 되는 병원이다. 네, 네, 네. 네. 그래서 중독 환자 대면을 꺼리기 때문에 네. 또 프로포폴을 안 하는 거고요. 또 하나는 제가 이 굳이 써놓은 이유가 피부과 시술 99.9%는 네. 마취 연고와 그 국소 마취를 이용해서 충분히 통증을 억제할 수 있기 때문에 굳이 수면 굳이. 마취를 안 해도 충분히 할 수 있는 시술이니까 안 합니다. 네. 네. 그래서 조금 덜 아프게 시술을 받는 그런 꿀팁이라는 게 첫 번째는 마취 연고 시간이에요. 네. 그 마취 연고를 얼굴에 발라드리잖아요, 환자분들한테. 이 시간에 따라서 마취 연고 깊이가 달라져요. 오래 바를수록 그렇죠. 30분 네. 발랐을 때, 40분 발랐을 때, 50분 발랐을 때, 1시간 발랐을 때가 다 달라져요. 그래서 네. 흉터 치료 같은 경우에는 저도 병원에서 치료할 때 1시간 정도 마취 연고를 발라드리거든요. 그래서 마취 연고에 어떤 본인이 통증에 대해서 좀 예민하시고 좀 무섭다. 그러면은 그 오래. 간호사 선생님한테 혹은 그 원장 선생님한테 저는 통증에 대해서 민감하니까 마취 연고를 좀 오래 발라주세요. 오. 네, 어렵지 않거든요, 병원에서. 좀 그렇게 먼저 말씀하시는 것도 그럼요, 진짜 그럼요. 꿀팁이네요. 그럼요. 그거를 먼저 말씀해 주시는 게 오히려 좋을 수가 있어요. 네. 예를 들어 루틴하게 우리 병원에서 30분 정도 마취 연고를 발랐는데 막상 시술하려고 때 이분이 너무 아파하고 막 환자분이 아파하면 의사도 스트레스 받아요. 마음 그렇죠. 아프고. 힘들죠. 네. 네. 그러니까 아예 애초에 네. 저는 통증에 민감하니까 마취 연고를 좀 오래 발라주세요. 처음부터. 예, 네. 말씀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아요. 좋네요. 네. 두 번째는 냉각이에요. 시술 부위에 뭔가 이렇게 차가운 냉매 같은 걸로 냉각을 하면 통증이 좀 덜 하거든요. 그래서 레이저 같은 경우에도 자동으로 냉각이 되는 레이저들도 있고요. 네. 만약에 통증에 좀 민감한 분들은 그런 말씀을 네. 미리 하시면 그 시술 부위를 아이스팩 같은 걸로 미리 냉각을 또 많이 해드려요. 그래서 세 번째는 어떤 우리가 강하게 네. 한 방에 뭔가를 시술하는 것보다 조금 약한 강도로 시간을, 그러니까 샷을 늘린다고 그러죠. 여러 번 약한 강도 레이저가 지나가는 게 오히려 부작용도 줄이고요. 효과는 어때요? 효과도 더 좋아요. 그래요? 네, 강한 강도 한 번보다 약한 강도 여러 번 효과도 더 좋습니다. 네. 물론 의사의 어떤 숙련도도 중요할 것 같고요. 네. 과유불급. 항상 미용 치료는 피부과 시술은 약간 부족한 정도에서 스탑하셔야 됩니다. 네, 욕심 부리면 안 됩니다. 네. 여기서 조금 더, 이것보다 네. 조금 더 세게, 이것보다 좀 더 강하게 당기는 시술, 뭐 강하게 하는 시술. 어느 순간 얼굴을 보시면 성괴가 되어 있을 거예요. 네네네. 네, 그러니까 항상 나 여기서 조금만 더 좋아지고 싶은데 난 많이 좋아지긴 했는데 요거 조금 부족한데 아쉽네. 네, 거기서 스탑. 거기서 멈춰야 됩니다. 네, 거기서 스탑. 네. 네, 그렇게 하시면 네. 그렇게 아프지 않게 충분히 건강하게 피부과 시술도 받으시고 예쁘고 좋은 피부로 잘 지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렇군요. 그래서 오늘 이제 원장님께서 프로포폴을 안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정말 네. 프로포폴의 장점, 단점, 어떤 부분이 위험한지 네. 낱낱이 설명을 해주셨고, 그렇다면 덜 아프게 피부 시술을 받는 꿀팁까지 설명을 해주셨는데 진짜 많이 도움이 됐어요. 네. 사실 저도 어떤 부분에서는 좀 필요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했는데 원장님 설명을 들어보니까 그래도 피부과 시술은 웬만하면 그렇죠. 좀 피하는 네. 게 좋겠다. 라는 생각이 드네요. 근데 낮 시간인데도 정말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셔서 감사 인사를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은데, 차랭커님 들어와 주셨고, 오웬님, 박대희님, 그다음에 아까 지니지니님도 들어와 주셨고, 프라이즈님도 들어와 주셨고, 라니님도 들어와 주셨고, 이반님, 이인선님 많은 분들이 들어와 주셨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려요. 그럼 이렇게 해서 이제 원장님이 준비해 주신 강연은 마쳤고, 이제 질문을 좀 몇 개 받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비자님 질문 주셨어요. 인중에 흉터가 생겼는데 꼬매지는 않았고요. 피부과랑 성형외과 어디로 가야 되나요? 이런 질문. 흉터의 깊이라든가 모양에 따라 이건 좀 다 다른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흉터의 깊이가 크고 어떤 뭐 수직 흉터고 뭐 그런 경우에는 아예 그 흉터의 방향을 좀 바꾸는 그 피판술이나 뭐 이런 게 필요할 수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성형외과를 가야 되고요. 네. 레이저 같은 걸로 완화를 시킬 경우에 피부과인데 네. 대부분은 꼬매지 않을 정도의 흉터라 그러면 피부과에서 치료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렇군요. 네. 그다음에 딸기팔공님이 미다졸람은 깨면은 머리가 좀 아프셨나 봐요. 이거 왜 그런 건가요? 그러니까 아까 그 프로포폴은 제가 뇌에서 제거가 빨리 된다고 그랬잖아요. 빨리 없어진다. 네. 근데 우리가 어떤 그 숙취 뭐 이런 것들은 뭔가 뇌와 관계가 있는 거겠죠. 네. 그러니까 제거가 조금 천천히 되는 거예요, 미다졸람은. 그렇기 때문에 속도가. 머리가 조금 뭔가
술 먹고 나서 그런 느낌, 네. 혹은 뭔가 멍한 느낌. 음. 그래서 미다졸람을 가지고 마취를 한 경우에는 그날 시술 당일에 어떤 운전이라든가 이런 건 절대 하시면 안 돼요. 그런 거는 네. 절대로 하시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웬님 질문 주셨는데 케타민은요. 제가 우울증 환자인데 한 번만 써주세요라고 했더니 이렇게 좀 쓰는 병원이 있고 안 쓰는 병원이 있다 이런 말씀을 좀 들으셨대요. 케타민이 약간의 환각작용 같은 게 있다고 그래요. 저도 아. 마취과 의사가 아니라 정확히는 잘 모르는데 네네. 그 깨고 나서 뭐 그런 기분이 조금 안 좋을 수 있다고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네. 그 다음에 또 프라이즈님 병원에서 이전 병원 처방약 뜨는 거는 중복되는 경우 그 약만 뜨는 건가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다른 병원에서 항생제, 동일한 항생제를 일주일분을 처방을 받으셨는데 네네. 그분이 그 병원에서 처방받고 한 이틀 만에 저희 병원에서 음. 오면은 이게 DUR이라는 지금 제도가 있어요. 네네. 그래가지고 그런 경우에는 그 우리가 처방을 프로그램에 입력을 했을 때 DUR이라는 그 프로그램이 검색을 해서 동일약이 가까운 시일 내에 중복 처방이 됐네. 그게 뜹니다. 네네. 그러니까 과연 어떤 분들은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고 온 거를 의사들은 다 서로 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는데 몰라요. 전혀 모르고 그거는 모르고 약이 중복될 경우에 중복돼서 이분한테 너무 과량의 약이 투약될까 봐 그게 뜨는 거지. 네네. 예를 들어서 중복되지 않은 다른 약을 어디 다른 병원에서 우리 병원 오기 전에 진료하고 처방받고 오셨다. 네. 전혀 모릅니다. 그런 거 안. 그래서 좀 가끔은 답답한 경우가 나 다른 병원에서 진료받고 이렇게 왔는데 그걸 왜 몰라? 의사들 다 알던데. 네, 다 알아서 좀 처방을 알 수가 없어요. 그거는 절대 네, 모르고 모릅니다. 이제 네. 진짜 위험한 경우 뭔가 중복되는 경우에 그것만 알 수 있어요. 때만 알 그 수 중복되는 있다. 게 날짜가 겹치고 그래가지고 네. 과량 투약이 될 수 있을 때 그것만 그 항목만 저희가 그 프로그램에 뜨거든요. 네, 그것만 네. 알게 됩니다. 네, 그것만 뜬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또 마취가 잘 안 되는 거 이거 유전적인 영향도 있나요? 라고 질문을 주셨는데 그렇죠. 마취가 잘 유전적인 영향도 있고요. 평소에 이분이 뭐 술을 많이 드신다거나 네. 이런 분들은 또 마취가 잘 안 돼요. 네, 어쨌든 좀 체질에 따라서 네네, 마취도 조금 잘 달라집니다. 되고 안 되고 하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프라이즈님 반대로 내시경 등 검사 시 마취가 잘 요거는 질문 받았고 그 다음에 또 보톡스를 맞고 나서 당일이나 다음 날 정도의 약한 감기 기운처럼 오는 증상도 있을까요? 이게 항체를 생성하려는 뭐 그런 반응인가요? 아니요, 보톡스를 맞고 나서 그런 뭐 약한 감기균처럼 생기고 그런 경우는 없는데요. 이거는 뭐 인플루엔자 백신이나 그런 경우에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보톡스는 그런 것과는 크게 관계가 없는데요. 네, 관계가 없습니다. 다음 라니님, 3개월 전에 CO2 레이저로 점을 뺐는데 아직도 붉은기가 남아 있습니다. 이거 케어법 좀 알려주실 수 있나요? 일단은 3개월 어느 정도 깊이로 어느 정도 강도로 하셨느냐에 따라 다를 것 같은데 네. 사실 일반적인 점 그냥 작은 점을 약하게 뺐다 그러면은 3개월이면 붉은기가 빠져야 되거든요. 네. 아직도 붉은기가 있다 그러면 좀 큰 점, 깊은 점을 빼셨던 것 같아요. 아니면은 점 제거 후에 그 피부 케어가 조금 잘못됐던 것 같은데 네. 지금이라도 그 우리 듀오덤이라고 하는 거 있죠. 네. 흔히 알려져 있는 그 밀폐 드레싱 하는 거. 네. 그 듀오덤을 한 3, 4일 간격으로 바꿔붙이면 좀 붙여주시면은 조금 상처 치유가 지금이라도 조금 빨라질 수가 있어요. 만약 그렇게 잘 안 되는 경우에는 혈관 레이저나 이런 레이저도 또 사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요거는 좀 진료를 받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다음에 딸기님 질문 하나 제가 빠뜨려가지고 한번 받아보고 갈게요. 목 쪽에 기미, 잡티, 쥐젖, 점이 있는데 요거 제거하고 싶으시다고 이제 뭐 클라비티, 엑셀V, CO2, 프락셀 레이저 다양하게 있는데 어떤 거 추천하시나요? 네. 목 쪽에 기미는 없을 텐데요. 기미는 목 쪽에 생기는 게 아닌데 되게 아마 작은 잡티나 뭐 쥐젖 점 같은 거 있을 텐데요. 네. 일반적으로 CO2 레이저를 가지고 치료하는 게 가장 무난한 방법이고요. 무난하고 또 이게 CO2 레이저가 그 의사들이 이제 시술을 할 때 우리 고글이라는 거를 착용을 하게 되는데 레이저에 따라서 그 고글을 달리 쓰는데 CO2 레이저만 유일하게 고글을 잘 안 쓰는 레이저거든요. 고글을 쓰면 약간 시야가 가려져가지고 병원이 잘 안 보여요. 네네. 그 시술하시는 입장에서도 뭔가 왜냐하면 저희가 육안으로 보고 해야 되기 때문에 네네네. 제가 발견하지 못한 건 치료 못하는 거죠. 네, 그러네요. CO2 레이저 쓰는 게 그냥 일반적인 그 목에 있는 뭐 쥐젖이나 이런 거는 CO2 레이저로 치료하는 게 저는 가장 CO2 레이저를 많이 선호합니다. 물론 이거는 의사들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수 있어요. 선호도가 있을 수 있겠지만 어쨌든 원장님은 CO2 레이저 추천해 주셨습니다. 그다음에 라니님
요거 질문 받았고, 그 다음에 박대인님 질문 음. 받아볼게요. 얼굴 수염 제모는 마취 연고를 발라도 아픈데 이것도 오래 바르면 좀 덜 아플까요? 네, 오래 바르면 조금 덜 아픕니다. 근데 이게 얼굴 수염 제모, 특히 이제 여성이 아니라 남성일 경우에, 여성들도 코 수염 제모 하거든요. 네네. 근데 이제 남성일 경우에 남성들이 털이 굵잖아요. 네. 이 레이저는 털에 있는 검은색 색소하고 반응을 해서 이 레이저의 그 털에 어떤 그 줄기를 따라 들어가서 그 안에 뿌리를 터트려요. 네. 이게 굉장히 강한 에너지가 필요하거든요. 음. 정말 아파요. 네. 거기다가 그 남자들 수염이 밀도가 높잖아요. 작은 면적에 굉장히 촘촘하게 오, 박혀 있어서 네네. 한 번 레이저 샷을 쏠 때마다 수백 개의 뿌리가 바바바방 어머. 안에서 터지는 거예요. 어머, 말만 들어도 아픈데요. 네, 네. 정말 아파요. 네. 정말 아파요. 그런데 그 마취 연고를 발라도 아픈 시술이에요. 이거는. 아. 마취 연고를 발라도 아픈 시술인데 마취 네. 연고도 바르시고 그 부위에 냉각을 좀 충분히 하면 아, 냉각. 피부 냉각이 많이 돼 있으면 그래도 조금 덜 아프시거든요. 네. 그리고 시술 전에 만약에 너무 아프시면 진통제 같은 거를 우리 뭐 그런 타이레놀, 브루펜 이런 거 있죠. 네네. 진통제를 조금 복용하셔도 괜찮아요. 네, 좀, 좀 아픈 복용하시는 시술이긴 합니다. 것도 네. 좋을 것 근데 같습니다. 그래도 그럼 수염 제모하겠다고 수염 마취를 하느냐? 네. 마취 사고가 생길 수도 있는 그 수면 마취를 하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기회비용을 따져봤을 때 네, 그렇게까지는 네, 네. 또 네. 아 근데 선생님 그 검은색을 이렇게 인식해서 이거 레이저를 한다고 하셨는데 네. 그러면은 이제 좀 약한 털은 잘 잘 안 돼? 안 돼요. 많이 해야 되는 백인들 거죠? 금발 제모 잘 안 돼요. 아 그렇구나. 네, 신기하네요. 금발 제모 잘 안 되고 네네네. 검은색일수록 제모가 잘 되고 아 그래서- 그래서 붉고 이럴수록 더 잘 되겠네요. 그래서 이런 약간 그 뭐 편법이라 할까 그걸 네네. 쓰는 게 뭐냐면은 약간 털색이 그 수염 제모를 하고 싶은데 네네. 흰 털이 섞여 나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좀 연세가 네. 드신 분들 혹은 어. 20대인데도 하얀 털이 좀 나오는 분들이 있거든요. 네네. 염색을 해요. 아, 미리. 어머머머. 시술 전에 네네네. 염색을 해서 쏩니다. 네. 그런 경우에 조금 레이저를 잘 먹는데 근데 염색을 해도 겉엔 염색이 되지만 뿌리가 염색되지는 않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근데 어쨌든 그 줄기를 타고 에너지를 좀 많이 전달을 해주기 때문에 조금 어쨌든 염색을 하면 조금 도움이 될 또 수 있어요. 그런 또 방법이 네. 있을 수 있겠네요. 네. 네. 그 다음에 또 질문 받아볼게요. 수술 후 의료용 접착제를 안 써서 좀 벌어지셨나 봐요. 요거 좀 성형외과를 가야 되는지. 수술 후에 의료용 접착제를 쓰는 경우는 그렇게 흔치 않은데요. 대부분 다 그냥 봉합을 하는 거고 의료용 접착제나 이런 것들이 뭐 지금 피부 접착제들이 요즘에 많이 얘기가 되고 있긴 하지만 네. 아직까지 그 효과가 그렇게 안전하지 않거든요. 네네. 근데 왜 벌어졌나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벌어져서 모양이 별로 좋지 않으시다 그러면 성형외과를 한번 가보시는 게 우선은 맞을 것 같아요. 네, 한번 가보셔도 좋을 네. 것 같습니다. 일단 마지막 질문 한번 받아볼게요. 그럼에도 감사함을 님이 질문 주셨는데 마취 사고에 대해서 좀 물어봐 주셨어요. 이게 마취과 전문의가 있고 없고가 마취 사고를 줄이는데 차이가 클까요? 당연하죠. 질문을 주셨습니다. 너무나 크죠. 음, 정말로 이 수면 마취도 말씀드렸듯이 호흡을 좀 떨어뜨릴 수 있는 치료고요. 네. 그 의사들 중에서 우리가 바이탈을 다룬다고 하는 의사들이 있어요. 그 생명을 다룰 수 있는 의사들. 네네. 그래서 같은 의사지만 뭐 우리가 그 생명을 다루는 그 분야의 의사들을 같은 의사면서도 좀 수고한다, 좀 이렇게 존중해 주는 게 있습니다. 네네. 그런 분들이 이제 내과 선생님들, 어, 뭐 외과 선생님들, 네네. 뭐 산부인과나 소아과 선생님들, 음, 아니면은 뭐 우리 흔히 이제 외과 계통에 포함이 되지만 뭐 흉부외과나 뭐 이런 어. 선생님들은 그 생명을 다루시는 선생님들이 마취과 선생님들 특히 아,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어떤 호흡이 떨어지거나 그런 기도 삽관 같은 거 뭐 네. 뭔가 혹은 이 기도를 절제하고 뭐 호흡을 하게 해주고 이런 테크닉들이나 그런 부분에 대한 지식이 많으세요. 그런 선생님들은 이제 처치를 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이제 사실 프로포폴을 많이 쓰는 부분이 뭐 내과 선생님들도 많이 쓰긴 하지만 피부과나 성형외과는 그런 바이탈을 다루는 과가 아니거든요. 네, 그러니까 네. 저희는 솔직히 그런 분야에 대한 지식이라든가 테크닉이 부족해요. 음, 그러니까 저희가 직접 그런 수면 마취를 하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위험할 수 있다고 어떻게 생각을 해요. 보면 예, 네, 그래서 네. 가능하면 그런 수면 마취나 이런 것들이 필요할 경우에는 마취과 전문의 선생님이 옆에서 모니터링을 할 수 있는 병원이 당연히 훨씬 안전하죠. 훨씬 안전하다. 네. 비교가 안 됩니다. 그거는. 네, 당연히 마취과 전문의께서 네. 이렇게 모니터링을 해주시는 곳이 더 안전하다라고 네. 답변 주셨습니다. 그럼 이렇게 해서 질문까지 딱 전부 다 네. 받아봤는데요. 오늘 진짜 유익한 강의 준비해줘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마지막으로 좀 피부과 시술을 받는데
너무 무서워서 프로포폴을 맞고 싶어서 조금이라도 고민하시는 분들께 당부의 말씀 한마디 해주시면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할게요. 프로포폴이라는 약은 뭐 좋은 약이에요. 좋은 약이고 그렇게 불안하고 공포스러울 때 그거를 좀 안정화시킬 수 있는 약이지만 다만 문제는 이것이 약간 중독성이 생길 수 있다는 그 문제가 있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리고 말씀드렸듯이 대부분의 피부과 시술은 좋은 의사를 만나시면은 그리고 그 병원의 어떤 직원들이 마음이 따뜻한 직원이 있는 병원이면 충분히 환자분의 어떤 그런 불안함을 달래드리면서 네네. 예, 시술을 할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마취 연고 오래 바르고 하시면 또 충분히 하실 수 있습니다. 네, 다른 네. 방법들이 또 많이 있으니까요. 네, 최대한 네. 안전한 쪽으로 시술 가능하면 받으시면. 이 프로포폴을 써야 되는 피부과 시술은 네. 우리가 어떤 목숨과 관계되는 수술이 음. 반드시 해야 되는 게 아니잖아요. 네, 우리의 네. 어떤 그 편의, 음. 조금 더 좋은 생활을 회피하기 위한 네, 네. 시술인데 음. 회피하려고 하는 시술을 하면서 자기 목숨이 왔다 갔다 할 수 큰 있는 혹은 위험을 위험을 무릅쓰고 감수하는 회피할 수 있는 것은- 시술을 하는 거는 저는 그건 아니라고 생각해서 굳이 네. 그렇게까지 뭐 최대한 이렇게 안전하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네. 네. 시술 받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낮 시간인데도 불구하고 진짜 많은 분들 들어와 주셔서 응원도 해주시고 댓글도 달아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또 이세영 원장님 다음 시간에 모시는 걸로 약속을 드리면서 인사를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너무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